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순서상 이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당신은 행복한가? 행복이라는 키워드 그 이제 여러 네. 여정을 거쳐서 이 행복에 대한 어. 권 작가님의 어떤 뭐 되게 촌스러운 건데 데피니션이 뭐냐? 행복론. 권 작가님이 생각하는 행복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가 정말 행복한가? 좋다. 네. 현재 상태는 굉장히 사실 행복합니다. 되게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네. 그 기운이 달라. 맞아요, 맞아요. 기운이 달라. 아 그때랑 달라요? 네, 너무 달라요. 네. 맞아요. 조금, 좋네요. 네, 여유가 생겼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네. 보시기에 또 여유가 조금 생겼고, 네. 그 사실 이 질문을 미리 주셨어가지고 네. 행복이 뭘까에 대해서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지금 드는 생각은 더 이상의 욕심이 들지 않는 상태가 저는 행복인 것 같아요. 그냥 이만하면 됐다. 그냥 지금으로.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욕심이 그러니까 일종의 만족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루어지는 욕심, 것? 네네, 더 이상 욕심, 난 더 뭔가 하고 싶어. 예를 들면 더 먹고 싶어. 그냥 뭐든지 네. 어떤 거에 있어서도 그냥 욕심 없이 그냥 딱 이 정도로 충분하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겨지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거든요. 네. 자족의 개념이네요. 자족.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 순간이 아닐까. 네.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음.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맞아요.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다. 뭐 이거요. 네, 지금? 그냥 딱 이 정도 가장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와. 만족스러워. 되게 오늘 영광이네요. 그러면 되게 행복한 사람을 지금 우리가 만난 그렇죠. 거죠. 예. 이 기운이 청취자분들께도 좀 전해졌으면 정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두 분의 행복의 정의도 궁금했어요, 사실. 저희 뭐 오.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네. 늘 하는 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 모든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 중에서 네. 어떤 슬픔이나 혹은 뭐 분노를 행복의 감정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저는 내가 행복하다는 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감각을 오롯하게 누릴 수 있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 매우 부럽기도 하고 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음. 제가 좀 건조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동시에 그게 지금 현재의 감정에 매우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되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오. 참고로 저희 아버지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 권 작가님도 마저 오셔서 되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네. 저희 아버지의 그 형제분들 중에서 음. 저희 고모님이죠. 저희 큰 고모가 너무 이렇게 정말 행복하신 분이에요. 현재의 감정에 집중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네. 상실감을 느끼시고 그 발인 전날 저는 빈소를 지키고 네. 저희 그 누나한테 집에 좀 모시고 와서 좀 잠을 좀 주무시게 해라 해서 갔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있었던 공간을 보면서 우리 고모가 하염없이 이렇게 쳐다봤대요. 네. 그래서 저희 누나도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음. 그래서 각자의 다 이제 떠나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잠깐 씻고 나와서 이제 우리 고모가 어떻게 좀 괜찮으시려는지 봤는데 바로 잠에 드셔서 하고 자고 있었는데 근데 그 자체가 저는 매우 행복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전하게 네. 떠나보내려면 네네. 자신의 어떤 현재 상태를 되게 유지하면서 또 슬픔엔 또 슬픔에 취할 수 있고 이거 좋은 얘기다. 그래서 우리 고모가 정말 지금 나이가 거의 80이 가까웠는데 네네. 흰머리가 없습니다. 되게 건강하고 순간순간에서 고모를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오늘따라 조세프님 머리가 더 까매 보이는데요. 근데 오늘 저는 이미 너무 네네. 팍팍해져서 굉장히 건강해 보이네요. 오늘따라. 원우 씨는 근데 행복을 얘기 안 했어요. 저요? 저는 행복 요새는 호우 시절 이거 하나씩 끊어서 완성시킬 때, 그러니까 저도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고, 네. 맞네. 뭐 글을 쓰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씩 완성이 됐을 때 되게 그 기쁨이 크고 행복하고 그거에 대한 또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지켜보고 저는 호우 시절 그래서 댓글 하나하나 달리는 것도 다 너무 재밌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프로 방송로 이렇게 뭔가 그 시간 배분만 놓고 보면 그렇죠. 우리 둘 다 완전 이렇게 진심일 수가 맞아, 없거든요. 그건 그래, 진짜. 네, 진짜.
댓글이나 혹은 또 이렇게 권 작가님 뵐 수 있는 자리도 뭐 그냥 우리가 뭐 사석에서 뭐 같이 책 잘 읽었어요라고 말씀 나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녹음이라는 그 형태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뭐 행복으로 계속 결실이 맺게 되는 그러네요. 이제 사석에서 만났을 때 하는 얘기보다 어찌 보면 더 진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를 들면 방금 하신 그런 고모님 말씀 같은 거를 사실 사석에서 나누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 이 호시절 방송을 하면서 조시프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뭐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네. 그 2시간 정도의 자유 시간이 있으면 네. 권 작가님은 혹시 어떻게 보내실 것 같으세요? 지금은 사실 책을 읽고 싶기는 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제가 책 준비를 하면서 다른 책을 많이 못 봤어요. 아. 제 책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읽고 싶은 책은 너무 많은데 네네. 정말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끝나면은 하고 싶은 게 진짜 하루 종일 그냥 책 읽기 아무 걱정 그럴 수 없이 있지. 너무 좋다. 네 그거를 하고 싶었어가지고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역시 원호 씨도 책. 그랬어요? 글 쓸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첫 번째 책의 경우에는 이미 쓴 글을 많이 리뉴얼하는 작업이어서 리라이팅하는 작업이어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빠듯하진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저도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때는 저도 다른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이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 쓸 것 같은 그런 음. 느낌 같은 게 굉장히 그 공포감이 되게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들의 오히려 영상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책을 읽는 거는 저도 조금 의도적으로도 거리를 좀 뒀던 것 같아요. 영감을 얻는 건 오히려 영상 쪽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체를 바꿔서 이제 그럴 수 영상을 있겠네. 보고 받은 영감을 제가 글로 쓰는 거는 그래도 제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다른 좋은 문장을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권 작가님도 제가 이 책을 만드는 사람의 또 입장에서 책을 봤을 때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책에 오타가 하나도 없어요. 작가님이 아마 하나하나 네. 다 검수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오타가 없는 책이 잘 없어요. 아, 의외로. 정말요? 아시지 않아요? 그쵸. 책을 네. 읽다 보면 저도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눈에 띄는데 이 책에는 정말 오타가 하나도 없습니다. 초판에 이러기 쉽지 않아요. 출판사가 되게 기분 좋을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건 또 근데 권 작가님이 그만큼 아마 맞아요. 본인이 애쓰셨을 것 같다는 네.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또 권 작가님의 글에 대한 애정 같은 것도 느껴지는데 혹시 권 작가님의 그러니까 최애 작가라고 요새 많이 말하죠. 네. 지금 아니면 지금 읽고 싶은 좀 책이 밀려 있는 어떤 뭐 궁금하다. 읽고 싶은 책. 밀려 있는 책도 그런데 저는 사실 임경선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분의 에세이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네. 다시 좀 처음부터 읽고 싶은 그렇구나. 네 그런 마음이 요즘 조금 있어요. 네네. 왜냐면은 그 임경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맞아요. 하시고 한 맞아요. 12년 정도 하시고 네네네. 이제 지금 작가로 전업을 하고 계신데 네. 그 하셨던 업도 제가 몸담고 있었던 직업이랑 어느 정도 좀 유사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허심탄회하게 맞아요. 네 이야기를 잘 저도 풀어 라디오에서 임 작가님 그거 카운셀링 하시는 네, 걸로 처음.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되게 혼란스러울 때 길잡이가 되어준 책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구나. 임경선 작가님 에세이가.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문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네. 것들도 네. 사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아마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작가님의 글이 굉장히 단단하고 뭔가 잘 읽히고 네. 메시지가 명확한 그런 문체를 많이 쓰셔가지고 네, 네,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담고 싶었던 네. 네, 그런 문체여서 네. 자주 읽는 걸 좋아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다시 그 책들을 좀 꺼내서 읽어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중에는 네. 은희경 작가님 또 좋아하시는 아 네네 느낌도 맞아요. 들고. 근데 되게 기억을 잘하시네요. 며칠 전에 읽었으니까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노화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저는 꼭 이렇게 네. 말씀 나누는 중에 떠오르는 작가님은 그 소설 작가는 최은영 작가가 좀 떠올라요. 그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아 그 네네 단편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네. 제가 현 시점 한국 문학 작가 중에 가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작가님의 그 어떤 따뜻함. 네. 보통 이제 여성들 간의 그 유대 관계, 여자 주인공 2명의 캐릭터가 나오는 단편 소설 분야에서는 원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제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치유받는 그런 작품을 쓰시는 분인데 권 작가님의 책과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말투라든지 권 작가님의 이런 분위기 네. 같은 거랑 되게 닮아 있어서 한번 또 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이제 책 얘기도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책에 아까 뭐 제작하는 오타 이야기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책 만드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거죠? 제일 애썼던 부분? 아 그러네 진짜. 제일 애썼던 부분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체력이 안 돼서 힘들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글을 쓰고 또 그림도 그려야 되고 이 모든 작업들을 다 혼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은 없는데 마감은 앞뒤가 코앞이고 있으니까. 네. 회사는 또 가야 되고 그렇지.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쓰고 싶은 말은 많고 네. 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정말 쓰러져서 잠들었던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아, 체력. 네, 그 순간순간들이 사실 매번 힘들었고 네. 그거 외에는 사실 재밌었어요. 체력만 뒷받침됐으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드라마 미생 생각난다. 그렇죠. 거기서도 무슨 체력 얘기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첫 번째로 길러야 할 것은 맞아요. 체력이다. 책을 준비하시면서 네. 계속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신 거잖아요. 간헐적으로 했어요, 사실. 네네. 네, 제가 아무래도 회사도 신경을 써야 되고 네. 원고도 마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인스타툰 자체는 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근데 맞아요. 그랬는데도 이런 그 식으로. 600명, 700명 정도의 팔로워에서 지금 이제 한 2만 명 가까이 네. 팔로워가 되신 건데 네, 네. 엄청난 이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그 저희처럼 인기가 없는 사람들한테 꼭 한번 알려주셔야 하는. 저도 사실 그게 조금 신기한데 네. 팔로워 수가 올라갔던 네. 그 컨텐츠가 있어요. 사실 한 방이구나. 네,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 그 첫 번째 완전 확 올라갔던 경험을 했던 거는 네. 그 대기업 네, 퇴사하면서 아빠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오. 담았던 툰이 갑자기 팔로워가 그 컨텐츠만으로 3,000명이 넘게 유입이 된 거예요. 오, 한 방이네. 이게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이게 1차 함수로 이렇게 쭉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계단식으로 한 번씩 확 올라가는 거군요. 네, 네. 저도 그때 처음 그거를 경험을 했었는데 네네. 이게 자고 일어나면 숫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앞자리 숫자가. 네, 그래서 네네네네네. 너무 신기해서 그것도 네. 너무 신기한 경험. 네, 너무 너무 신기했고. 특별한 경험이죠. 네, 그거. 네. 그러니까 그게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았다라고 음. 하는데 네네네. 그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컨텐츠들이 몇 개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그 4호선 지하철 네. 탔던 아, 저도 그 글도 너무 좋았어요. 네, 네네. 근데 그게 그 뷰 수가 500만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와. 도달이 500만이요? 500만이면 거의 무슨 와.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 본 거지. 네네. 네, 그렇게 네 그것도 갑자기 간택을 받더니 너무 이게 확산이 많이 되면서 어. 그걸로 한 번 또 더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네네. 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4호선 에피소드를 네. 네. 기억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예슬 씨한테 들었던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네네. 아 정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네. 힘이 있구나라는 이 어떤 공감, 음. 어떤 이야기를 과연 해야 될까? 호흡 시절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그리고 했었어요. 다른 한편으로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그거의 형태나 뭐 얼마나 자주 올라오고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팔로우 수 이런 얘기도 되게 단순한 호기심에서 여쭤본 거지만 그만큼 딱 하나의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도달은 됐지만 또 다른 피드를 보니까 이런 그림의 그렇죠. 예, 온도나 이런 음. 것들이 다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책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책을 좀 더 내가 더 잘해서 책을 좀 완성해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네, 네,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해요. 맞아요. 권 작가님 이 수많은 음. 권 작가님의 새끼들 음. 이번 이 에피소드들 네. 갑자기 욕하신 줄 알았어요. 네. 브레인 차일드라고 하죠. 권 작가님의 뇌로 낳은 자식들. 그렇죠. 네. 너무 고급스럽게 표현하네. 나는 새끼들이라고 했는데. 네. 수준 차이를 좀 보여주려고 굳이 얘기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네. 기억나는 네. 에피소드, 애정이 가는? 애정이 가는. 너무 어려운 네, 질문이다. 네. 근데 하나만 고르실 수 네. 있겠어요? 혹은 이 얘기만큼은 꼭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질문 되게 잘한다. 네, 좋아요. 하나만 고르실 네.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를 고르는 게 어렵기는 한데 네. 제가 책이 나오고 나서 계속 들여다봤던 꼭지가 하나 있기는 해요. 네네네. 그게 그 도망회고록이라는 네, 파트 2에 기억나요. 있는 첫 번째 꼭지인데 네네네. 어떤 의미인가요? 도망 회고록. 제가 도망의 순기능을 처음으로 체득했던
이야기를 쓴 내용이에요. 도망의 순기능. 네. 이 이야기는 제가 대행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을 때 네. 어떻게 도망을 쳤는지, 아. 도망을 침으로써 어떤 인생의 변화가 생겼는지에 네. 대해서 짧게 표현을 한 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DM이 굉장히 많이 와요. 좀 네네. 우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물론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네. 좀 힘든 상황에서 그런 고민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생각했을 때에도 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조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게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뭐 월급도 밀리고 뭐 야근도 되게 많이 하고 이제 네네.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뭐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기였는데, 도망을 쳐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주변에. 보통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첫 회사기도 했고 무조건 버텨야 된다. 네. 최소 3년은 버텨야 돼라는 음. 그런 맞아.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도망쳐도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가 네. 어느 순간 너무 힘든 거예요. 네네. 정말 이 우울증이 좀 심하게 올 정도로, 네. 책에도 썼지만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을 할 어, 정도로 네. 일주일 정도 푹 잘 수 있게. 네.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제가 이렇게 몰리게 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도망을 쳐야 되겠다라는 네네네. 생각을 처음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DM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네. 그런 분들께 뭐 무조건 도망을 치는 게 정답은 아니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했고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도망을 쳤지만 네. 괜찮았다. 큰 일이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않는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고, 뭔가 인생의 기여를 제가 직접 바꿀 수 있었던 첫 번째 계기였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망을 쳐봐도 괜찮다.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유럽의 어떤 나라 격언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이게 무슨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데,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때때로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얘기가 생각나기도 하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좀 더 작가님에 대해서 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네네. 인스타그램 그럼 DM으로 이제 네.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네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바로 제가 해주시나요? 바로는 아니겠지만, 왜냐면은 이제 꽤 많이 오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저도 네. 생각을 조금 하고 답변을 드리는 편이라서 와. 이게 아침에 확인을 해도 좀 하루 종일 좀 생각을 했다가 네.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하고 좀 저녁에 보내드리는 그렇구나.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읽은 표시가 떴는데 답장이 안 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씹힌 게 네. 아니라는 것을. 네네네. 네. 근데 뭐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는 사실 못하지만 네. 이야기 들어드리고 나름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이렇게 했어요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조금 힘을 얻으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죠. 말씀하신 네. 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시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크나 셰프님은 이번 권예술 작가님의 책 취향의 기쁨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거? 저는 확실히 어쨌든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제 목소리를 예슬 씨가 들으면 네.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이상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저 역시도 제가 아는 분의 글을 읽는다는 게 네. 처음에 약간 제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 어떤 마음일까 어, 이런 네네. 생각들을 좀 하면서 봤는데, 저는 파트 3 이 취향 찾기를 멈추지 마세요라는 네. 요 챕터가 전 되게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글들의 에피소드가 여기에 있었고, 네. 특히 권 작가의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아.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아이마다 속도가 다를 뿐이다. 요 에피소드랑, 그리고 권 작가님이 알고 있었던 선배, 완벽하게 타이핑된 인생은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그 다음 에피소드인 기억나지 않는 친절에 그 교생 선생님이 쓰신 그, 제가 뭐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네. 그 편지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늘 하는 얘기랑 비슷한데, 네. 그 부모와 혹은 선배와 혹은 뭐 선생님과 사실 이 모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지금의 권예라는 사람을 탄생시키게 되는 수많은 과정 중에 아주 큰 힘이 됐을 거고, 이 사람들이 없이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거고 네. 우리 마찬가지로 나에게 그랬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그래서 서로가 더 지지해 줘야 되는구나를 오히려 생각할 수 있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요청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에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데 많은 주변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도 이 책 취향의 기쁨의 되게 큰 장점이자 매력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에피소드 중에 되게 인기 없었던 그 이터널 선샤인 있잖아요. 네네네. 우린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요, 아쉬워하는 거기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인간이 뭐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넘치는 이 시대에 맞아요. 대해서 저희는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돼 있는데 다시 한번 취향의 기쁨을 보면서 취향이라는 내용은 네네. 대단히 주관적이고 원 작가님도 계속해서 당신의 취향이 틀리지 않았다. 다를 네. 뿐이다. 그래서 당신의 취향을 응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응원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원우 씨. 제가 제 차례인 거죠? 제가 제일 네. 좋았던 책의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 친절이라는 이제 132페이지 아까 조 셰프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이제 그 꼭지 중에 하나인데 이 책에 권예슬 작가님이 10살 때 쓰신 신호등이라는 시가 있어요. 저는 네, 이 맞아요. 시가 너무 맞아. 너무 쇼킹했어요. 맞아. 여러분들 이 시를 정말 네. 어떻게 그 바꿔 말하면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있는 걸까 지금 이 한국어를 쓰고 맞아. 있는 사람들 중에 맞아. 저는 이 시가 너무 저 소름 돋았어요. 이거 아, 읽고 정말요? 좀 우와. 읽어도 될까요? 이 시? 네네, 영광입니다. 신호등 10살의 권예슬 작가님이 쓰신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사과가 하늘에 있어요. 자동차가 익지 않았다고 지나쳐 버려요. 거의 익어가는 주황색 사과가 하늘에 있어요. 자동차가 익어간다고 제자리에 서 있어요. 다 익은 빨간 사과가 하늘에 있어요. 자동차가 군침 돈다고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천재 아닙니까? 저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짜 이 시를 읽고 이 시에 대한 이제 뭐 그 교생 선생님의 편지 예슬아 너 시 정말 잘 쓰는구나. 선생님은 이제 예슬이의 고운 마음이 가득 담긴 시집 속에서 살게 되었어. 사실 이 멘트도 너무 너무 시적이죠. 좋아요. 그런데 이 멘트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야. 충분히 그치, 이해할 맞아. 수 있는 어. 정말 그런 시였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몇 개나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시집 안에? 빨리 그 10살 권예슬 네. 어린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소환해 주세요. 네. 이 글에 맞는 네. 그림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진짜. 그 시집에 있는 시집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데 그 안에 엄청난 컨텐츠들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그림으로 만들어 주시면 아마 정말 좋은 책이 될 거라고 그러면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를 얘기하려고 여기 지금 접은 거 보이시죠? 네. 딱 접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거 너무 말씀드리려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 시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네. 아. 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너는 진짜 천재성이 이때부터 느껴지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근데 저는 그 순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네네. 이 시 영감을 받았던 순간이라고 아, 해야 될까? 그래요? 네, 초등학교 때 썼던 거니까 오. 그냥 이렇게 신호등을 어쨌든 그때는 휴대폰이나 뭐 이런 것도 네네. 없었고 네네. 하니까 주변 풍경을 많이 보던 시절이어서 이렇게 뭔가 자동차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네네.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네. 그래서 그런 시를 쓰지 않았나. 요거 저도 굉장히 그림으로 좀 그려주세요, 진짜. 진짜로.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조만간 인스타그램에 아, 한번 좋습니다. 올려볼게요. 만약에 이게 또 그림으로 만들어지면 제가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기여를 한 네,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런 거 자존감 개 낮아가지고 저희 이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감동하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괜찮았나? 막 이러면서. 막 댓글 달아야지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권 작가님 거기다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댓글에다가. 저였습니다. 네. 이제 거의 저희 인터뷰가 네, 마무리 맞아요. 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호우 시절이니까 맞아요. 저희 원래 영화 영화 방송이니까. 맞아요. 방송이니까 네. 좀 듣고 싶어요. 제일 좋아하는 네. 영화? 음. 혹은 아.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 혹은 저희가 이런 영화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 영화? 다 좋으니까 아, 뭐. 네네. 네, 영화에 대한 이야기. 음. 네. 한번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사실 이제 두 분처럼 제가 영화에 대한 스펙트럼이 엄청 뭐 넓고 깊지는 않지만 저도
인생에서 어쨌든 좋아했던 영화가 있는데 네. 근데 그 인생 영화라는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 네. 무엇이 인생 영화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좋아요. 이런 접근. 네, 네. 무엇을 인생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제 인생의 어떤 가치관을 뒤흔들 정도로 영향을 준 영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그런 건 없지만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영화.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저한테는 아. 인생 영화의 기준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두 개를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오, 네. 네. 그 저한테 어떤 삶의 가치관을 좀 뒤흔든 영화는 로렌스 애니웨이라는 아, 네네네. 네, 자비에 돌란 네네네. 네네네 감독의 오. 프랑스 영화 네네네네. 거든요. 2013년에 개봉한 영화여가지고 조금 맞아요. 오래된 거기는 한데 제가 그 영화를 혼자 영화관에서 처음 이렇게 봤었어요. 네.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음. 굉장히 그 잔상이 오랫동안 제 인생에 남았었거든요. 네. 네, 그게 줄거리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랑하던 남자가 네. 갑자기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서 맞아요. 네. 나는 이제 여자로 살아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네. 이걸 한번 호우 시절에서 다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네네.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을 거예요. 영화를 음. 보시면. 맞아요. 네, 제 가치관을 뒤흔든 이유가 이 영화의 메시지가 네. 사람을 보라예요. 사람, 이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뭐든 그냥 사람 자체를 봐라라는 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메시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가 성을 이제 여자로 바꾸겠다라고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곁을 지켜요. 근데 과연 나라면은 내 남자친구가 성을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네. 그 여자 주인공의 선택을 나도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고,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막 갈등도 되게 많고 좀 스토리가 좀 현실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모습들에서 드러나는 그 주인공들의 대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 엄청 큰 영향을 미쳤어요. 사람을 봐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되게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서 한번 다뤄보고 네. 싶은 네, 영화네요. 네. 혹시 그러면 두 번째 작품으로는 또 어떤? 네, 두 번째는 그냥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로는 저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그 좋지. 대만 영화 그 네, 영화를 너무 좋죠. 정말 좋아해가지고 그냥 되게 자주 봐요. 그냥 네. 계속 보고 또 봐도 그냥 그때 뭐랄까 뭔가 첫사랑과 이런 풋풋함 네네. 학창 시절 그런 그쵸. 모습들을 영화에서 굉장히 진하게 느낄 수 그런 있어가지고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 때문에. 아, 네,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뭔가 그 화창한 학교 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네. 그런 장면들이어가지고 대만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중에 그 영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작가님 되게 네. 그 생각을 깊게 하고 네, 발언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작품 하나, 그 네네. 인스타에 올라오는 게시물 하나에 걸리는 시간을 만약에 좀 평균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걸리세요? 평균 한 길게는 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네. 오. 제가 그림 자체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이제 스토리 라인을 짜는데 조금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편인데 사실 습관 중에 하나가 첫 장의 문장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전개를 이어나가는 편인데 그래서 그 첫 문장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그냥 살면서 그냥 뭐 생활하면서 아, 이렇게 풀까 저렇게 풀까 계속 그거를 생각을 하고 써보고 하는 시간들을 한 3, 4일 정도 가지는 것 같고 네.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스케치하고 그림 그리는 데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 스토리 라인 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토리 라인이 네. 어떤 개요보다는 어떤 한 문장의 첫 번째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 네, 저는 좀 그렇게 하는 저 되게 공감돼요. 편이에요. 네네.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정말요? 첫 문장을 먼저 쓰는 스타일이라서 네. 물론 전 책을 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걸로 파생되는 문장들을 쫙쫙쫙 생각해가지고 스토리 라인을 짜는 것 같아요. 권 작가님의 이 방송이나 혹은 이 책을 읽으시고 아 나도 이렇게 또 책을 내고 그쵸. 싶다. 나도 이런 인스타 일상툰과 뭐 네. 이런 그림을 그려서
좀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음. 그분들께 혹시 네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네. 책을 내고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기록을 했냐, 어떻게 시작을 했고, 뭐 심지어는 어떤 다이어리를 쓰냐, 네. 어디에 뭐 기록을 하냐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 저는 그게 거창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처음 이 컨텐츠를 시작할 때 썼던 노트도 그때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받았던 그런 노트 있잖아요. 네. 막 뭐 수자원공사 뭐 이런 거에서 받는 듯한 네.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노트에서 끄적이면서 되게 가볍게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주변 지인분들도 그렇고 그 기록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뭐 다이어리를 어떻게 사야 되고 네. 뭐 아이패드를 사야 되냐 뭘 사야 되냐.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고 네. 그냥 솔직히 종이랑 펜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아무 노트에나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수적인 것보다는 그냥 그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일단 쓰고 일단 그 뭐든지 시작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정형화된 다이어리에 뭐 구체적으로 쓰는 것도 되게 좋겠지만 저는 이제 그냥 아무 노트에 시작을 하든지 뭐 여기저기 기록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냥 그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 기록에 있어서 기록을 해야지, 난 기록을 해야 돼 이런 것보다 그냥 마음이 이렇게 일 때 그냥 가볍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 시작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Just do it.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호우시작 오늘은 좀 특별한 인터뷰랄까? 대담의 느낌으로 취향의 기쁨이라는 첫 책을 출간하신 권예슬 작가님과 함께 1시간 남짓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권 작가님?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저희보다 훨씬 베테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두 네. 분이 되게 재밌게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 주셔가지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책에 대한 그러니까 책을 두 분께서 또 다 읽고 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그런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네.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 되게 뜻깊었고 되게 오늘 하루가 엄청 오래오래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저 이 얘기 너무 듣고 싶었어요. 너무 네. 울컥했어요. 저 왜냐면 아까 네. 책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어서 네. 오늘 이 방송 녹음이 권 작가님과 그리고 또 저희한테도 다 기억에 남는 특별한 하루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먼저 말씀해 네. 주셔서 너무 오늘 일기 쓸 거예요. 너무 기분 좋네요. 네, 조 셰프님은 어떠셨어요? 네.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인터뷰를 하면서 네. 계속해서 들었고 음. 그 권 작가님이 글 중에서 처음에 딱 흩어지는 시간을 남겨두고 싶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네. 힘이 닿는 순간까지 오래도록 드로잉 텔러로 살아가는 게 꿈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네. 얼마나 우리의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나 네. 그걸 아쉬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기록할 때 그 기록의 습관들이 그 네. 힘들이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원우 씨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본 개그맨 자주 인용하는 마츠모토 히토시라는 사람이 개그맨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개그맨이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자기 신고제라는 거예요. 내가 개그맨이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개그맨이라는 거예요. 저는 작가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뭔가를 쓰는 작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사람은 작가라고 생각해요. 권 작가님도 지금 드로잉 텔러로서 계속해서 활동해 나가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권 작가님께서 계속 스스로 그 정체성을 붙잡고 계시면 저는 계속해서 드로잉 텔러이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면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책을 냈을 때 그 정말 너무 행복했었던 순간들 저는 되게 한 10cm 정도 위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허공 위에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살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나도 뭔가 쓰고 싶다. 또 이 호우시절이라는 방송 이런 오디오 클립이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좀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호우시절 방송은 오늘은 힘들었지만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라고 하는 저희만의 나름 이제 엔딩 시그널 메시지가 네,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그걸 다른 톤으로 녹음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권 작가님 목소리로 이
방송을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네요. 저자 직독 직낭독 방송으로 저희가 이 취향의 기쁨이라는 책의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문단을 권 작가님 괜찮을까요? 이렇게 너무 마지막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단을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송출하는 게 어떨지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시다면 우리 네. 권예슬 작가님의 목소리로 네. 책의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면서 오늘 호시절 특별 방송 권예슬 작가님의 인터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 무심코 골랐던 점심 메뉴, 자주 내뱉었던 말, 기억에 남는 하루의 장면. 모든 것들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새겨지는 삶의 조각들이다. 모두 취향이라는 큰 갈래에서 뻗어나와 나만의 이야기로 기록된다. 혹여나 뚜렷한 취향이 없는 게 고민이라면 일상의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모으는 데 집중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 엉뚱한 시도도 해보면 좋겠다. 그런 날의 기록은 삶을 더 찬란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니까. 무채색이었던 내가 그러했듯 분홍빛 모험의 바람이 살랑하고 불어오는 순간이 당신에게도 분명 찾아올 테니까. 우리의 호우 시절